안녕하세요. 달달이씨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명품에 가장 진심인 나라입니다. 1인당 명품 소비액 세계 1위. 과연 우연일까요? 2022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 미국과 중국을 압도적으로 제쳤습니다. 샤넬 가방 하나가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시대. 우리는 왜 이렇게 명품에 집착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10년 전인 2016년에 명품에 1억 원을 썼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체면과 계급구조 문화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유교적 토양이 현대적으로 변용된 것이죠.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부의 과시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관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배블런 효과가 한국 시장에서 유독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사다리의 붕괴입니다. 집값 폭등은 젊은 세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차피 집은 못 사니까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를 부리자는 욜로 심리가 명품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모아야 할 돈은 소득의 10배가 넘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지가 명품이 된 것이죠. 세 번째 요인은 SNS와 하이퍼 커넥티드 사회의 영향입니다. 인스타그램 속의 플렉스 문화가 이를 가속화했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명품이 없으면 뒤처진다는 포모 증후군이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10대들 사이에서도 명품 계급도가 공유되며 제2의 등골 브레이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교를 시작해보죠. 2016년 3월, 당신의 손에 1억 원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명품 쇼핑입니다. 당시 샤넬 클래식 미디엄의 가격은 약 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억 원으로 이 가방을 약 17개 샀다고 해봅시다. 10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이 가방들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2026년 샤넬 클래식 미디엄 신품가는 1,66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고 리셀가를 봐야 합니다. 상태가 좋은 제품의 리셀가는 약 1,400만 원. 17개의 가치는 약 2억 3,200만 원이 됩니다. 수익률 132%입니다. 명품 재테크, 샤테크 성공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산들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 국내 주식시장의 대장주들을 모은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했을 경우입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코스피 200은 무려 253.99%라는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힘입어 1억 원은 10년 뒤 3억 5,4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명품에 투자했을 때보다 약 1억 2천만 원을 더 벌게 된 셈이죠. 주식의 복리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미국 주식 S&P 500 투자입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죠. 지난 10년간 S&P 500은 약 158%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투자자에게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2026년 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기록하며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주가 상승분과 환차익을 합치면 S&P 500 투자 결과 역시 3억 원을 가뿐히 넘어서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강력한 자산인 서울 아파트입니다. 2016년은 부동산 상승장의 초입이었습니다. 당시 1억 원의 자본금의 전세나 대출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결과는 드라마틱합니다. KB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 10년간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2016년 1억 원으로 잡은 아파트는 현재 5억 원 이상의 순자산 가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명품은 2.3억, 미국 주식은 3억, 한국 주식은 3.5억, 부동산은 5억 이상입니다. 명품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했지만 생산적인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물론 명품은 즐거움이라는 소비의 가치를 줍니다. 하지만 투자로 접근하는 샤테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고시장의 감가상각과 보관의 어려움,
그리고 유동성을 고려하면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고가의 명품 소비와 극단적인 절약인 짠테크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앱테크로 10원을 모으고 밤에는 명품 정보를 검색하는 MZ세대의 이중적 소비 패턴입니다. 이는 작은 것은 아끼되 나를 증명하는 단 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겠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명품은 남의 브랜드를 사는 것이고 주식은 나의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매년 가격을 올리며 폭리를 취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마케팅 전략에 충실한 소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샤넬은 2026년 초에도 주요 제품 가격을 7% 넘게 올렸습니다. 가방 하나에 2천만 원 시대. 정상일까요? 전문가들은 명품 시장의 거품과 리셀 시장의 과열을 경고합니다.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이 주는 사회적 인정 욕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시하고 싶어 하니까요. 문제는 그 욕구의 대가입니다. 10년 전에 1억 원이 지금 5억 원이 될 기회를 우리는 가방 17개와 바꾼 셈입니다. 이제는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과시를 위한 소비보다 내실을 기하는 자산 형성이 우선입니다. 진정한 플렉스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서 나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1억 원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백화점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좌를 여시겠습니까? 10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선택,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포기 세대라는 이름 뒤에 숨어 현재의 쾌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한국의 명품 열풍은 결국 우리 사회의 불안함과 비교 문화가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원래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소비자가 아닌 자본가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주주가 되어 그들이 올리는 수익을 배당으로 받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셔테크입니다. 오늘 분석한 데이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 10년을 결정할 중요한 힌트입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당신의 자산은 진짜 성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뒤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오늘 달달이슈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의 사다리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다리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산 증식과 명품 소비 사이의 균형.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바뀐 미래를 달달이슈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핫한 이슈를 전하는 달달이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